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1 과학 중에서도 생명과학 영역의 수업을 맡은 지양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여러분 모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업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직접 토론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해야 훨씬 더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아쉽긴 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저와 함께 할 부분은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배우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생태계란 무엇이며 생태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들 사이의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활동을 하고 나서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과 포식과 피식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태계의 구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수업하기 전에 생태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명언 하나를 보고 가보도록 하시게요. 자, 지구상의 생물들 중에서 어느 한 종을 잃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다. 폴 에를리히.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자, 비행기 날개에서 나사못이 하나가 빠지게 되면 하나 가지고는 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장시간 비행이 되다 보면 계속 그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비행기 자체가 망가지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들도 어느 한 종을 잃는 것은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죠, 원자. 그래서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되고 여러 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세포 중에서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이 모인 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물에서는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총 4개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조직 중에서 특정 기능을 집합적으로 수행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면 특이한 모양을 가진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몸에서 이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기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심장, 콩팥, 간, 위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자, 그 다음 기관 중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신경계, 호르몬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기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기관계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체는 하나의 개별적인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
이 동일한 개체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불러요. 개체군. 그래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개체군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개체군이 여러 개가 모인 것을 우리가 이제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체군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를 군집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군집이 살아가고 있는, 즉 생물과 무생물, 환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생태계는 이렇게 군집과 환경 요소들이 합쳐진 상태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생태계가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지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란 어느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러한 생물들과 방금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군집 수준까지 봤었죠.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유지 체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열대우림이라든지, 자, 그래서 열대우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원, 자, 그리고 뭐 갯벌, 뭐 사막, 어항이라든지, 자, 이렇게 아주 작게까지는 어항까지도 하나의 생태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태계 안에는 방금 봤다시피 생물과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소는 이제 우리가 아까 군집이라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즉 여러 개체군이 모여있는 상태를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체군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게 되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우리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다른 생물들을 먹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그 중에서도 생산자를 먹고 살아가는 애들은 1차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나 다른 소비자들을 잡아먹고 사는 애들을 우리가 2차 소비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이 2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들은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분해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해자란 직접 다른 생물을 잡아먹거나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의 사체나 배설물 등을 분해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애들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균과 곰팡이 등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소에는 이제 그것들을 둘러싼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이에서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가 생태계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인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단풍이 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번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많아지면서 그 주변에 습도가 높아진다든지 그늘이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영향을 우리는 이제 반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 내에서, 즉 군집 내에서 개체군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또 상호작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이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 또한 생물적 요소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생태계라고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생태계가 무엇이고 생태계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로 결국엔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먹이 사슬, 영어로는 푸드 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산자인 식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식물을 먹는 1차 소비자, 그리고 그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그 생물을 먹는 3차, 4차 소비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이 사체나 배설물은 분해자에게로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일직선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의 먹이사슬의 예시를 제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생태계에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직선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생물들이 복잡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남극해의 예시를 제가 화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크릴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플랑크톤이 먼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생산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랑크톤을 크릴이 먹고 그 다음에 이 크릴을 이제 여러 생물들이 먹으면서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남극해의 먹이 그물이에요. 여기 지금 사슬이라고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자, 그 다음에는, 자, 흔히 볼 수 있는 먹이 그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가 있고 1차, 2차, 3차, 4차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먹이 그물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양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한 먹이 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이 그물만 더 연구하는 분야가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이렇게 먹이 그물이 있고 사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단순화된 숲에서의 먹이 그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먹이 그물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4쪽에 나와 있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활동 내용을 보시면 자, 먹이 그물 만들기. 자, 이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종이컵으로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제 여러 생물들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각자 하나의 먹이 사슬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을 조원끼리 공유를 해서 먹이 그물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자, 이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엔 조별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집에서 혼자 먹이 그물을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는 했으나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활동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목표를 먼저 보시면 이번에는 개체군 안에서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 포식과 피식 관계, 즉 여기서는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자, 이 관계에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이 그물을 만들어 보는 하나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생물의 이름을 막 각각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컵 하나에는 뱀, 하나에는 올빼미, 하나는 쥐, 메뚜기, 벼,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컵에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사진까지 붙이면 좋지만 이름만 써도 여러분은 다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이컵에 이제 클립을 끼워서 이 종이컵을 겹쳤을 때 생물의 이름이 완전히 가리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종이컵과 종이컵 사이에 이쑤시개 같은 것을 둬서 완전히 종이컵이 겹치지 않도록만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먹이 사슬을 만들어서 즉 이제 여러분은 혼자 하게 되니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먹이 사슬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은 제가 이제 과제 형식으로 한번 제시는 할게요. 생물의 종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활동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먹이 사슬을 만든 다음에 이 먹이 사슬을 합쳐요. 하나로. 먹이 그물로. 그 다음에 이 먹이 그물을 종이컵으로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먹이 그물은 다 2차원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뭐 이쑤시개나 더 길게는 뭐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게 되면은 3차원상에서 먹이 그물을 종이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 평형 내용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먹이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하자면 그 먹이 그물 상에서 종이컵 하나를 뺐을 때 이 전체 먹이 그물이 어떻게 영향이 주어지게 되는지, 즉 먹이 그물이, 즉 종이컵 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까지 살펴보는 활동이 바로 이 종이컵 먹이 그물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이따가 따로 올려놓은 과제방에 이제 생물의 명단을 보고 한 번쯤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